네, 그리고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해서도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AI가 만든 건 도대체 누구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고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이미지가 뭐 기존의 이미지랑 이게 비슷해 보이면은 이거는 혹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위법인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AI가 만든 것이 기존의 이미지랑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네. 해요. 하나가 의거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서 네. 추가로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냐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기존의 저작물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이쪽에 AI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하고 유사하냐.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해서 바로 위법한 건 아니고 네.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이 AI가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비슷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네.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유사한 정도를 네. 이렇게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네. 법원의 영역이고요. 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음. 실질적으로 개별 케이스에서 저희가 막바로 이거는 네.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복제한 거가 아니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가 실제로 유사한 건지 아닌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브리 그림체 같은 그 스타일을 그 AI로 뽑아서 상업적으로 쓰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가 좀 안전한 거고 어디서부터 좀 위험하게 보는 건가요? 사실 그 화풍 자체는 이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서 네. 저희들이 실제로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걸 지브리풍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무나 디즈니라든지 지브리 이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건 아닌 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 경쟁이라든지 상대방 어떤 그런 회사들의 권리나 비즈니스를 침해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이라든지 사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AI 시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도 뭐 그냥 구글 검색 정도 외에는 찾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해외에서 문제된 사례 예를 들어 뭐 에르메스 같이 가방을 만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것인가. 네. 한국에서는 뭐라고 보고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보고 미국 판례는 어떻게 보고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취합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하기가 훨씬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도 다시 또 AI한테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예, 다만 이제 네. 그 AI가 이제 생성이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도 있어서 네. 결국은 이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AI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네, 하죠.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보통 어떻게 좀 그 안전장치를 좀 돌지.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걸 만들어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내가 봐도 좀 비슷한데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업적으로만 활용하지 활용하지 않고 않으면은 사적으로 이용하면 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작물의 뭐 공정 이용이라든가 이런 네.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네. 그런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되죠. 아니면 AI가 그런 것도 도와주나요? 이거를 정말 딱 어느 정도 위법일지 아닐지 좀 판단해줘. 약간 이런. 뭐 그러면 뭔가 답을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답을 신뢰할 수는 없겠죠. 결국 또 그러네요. 네, 또 문제가 되겠네요. 네. 어렵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 AI를 이제 접목한 예, 그런 예. 서비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법률 서비스인 거죠? 법률 서비스라고 하기는 어렵고 왜냐고 하면 법률 서비스는 이제 변호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어떤 법률 서비스 또는 법적 판단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지브리 이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어떤 디즈니라든지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가? 아니면은 이런 뭐 에르메스 유사한 가방이 과연 그 에르메스의 권리를 침해한 건가? 이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변호사의 영역이고 판사의 영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AI가 뭐 이거는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다만 AI가 이때 해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점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점이 달라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라거나 뭐 한국의 저작권위원회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이제 판단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겠네요. 너무 좋죠. 네, 완전적으로 네. 요즘 정말 AI가 작곡도 해주고 작사도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만든 그 음악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의 기본적으로는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에 대해서는 네. 그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는 건 다만 요 AI를 활용을 해서 네. 활용을 하긴 하지만 네. 그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프롬프트 입력이라든가 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수정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창작성을 가미하면 네. 그 창작성이 가미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네. 한해서라든가 아니면 네. 그게 상당한 수준이면 전체에 대해서 그걸 저작권을 그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겠다, 네.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지금의 저작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성을 부여를 했냐, 가미를 했냐라는 네. 걸 입증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 노래 우리 건데 이러면서 또 오히려 그러면 예, 저작권 그렇게 침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다고 네. 하죠. 예,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또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음악이 다른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노래랑 비슷한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네.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저도.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시겠다, 사업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네. 전문가들은 한두 번 더 체크를 받으시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음. 이거는 돈을 버는 문제로 가면 분쟁화될 가능성도 꽤 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신중해져야겠네요. 네.